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룹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알면 혹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하고 The Stages of Group Development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왜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둘째, 그냥 마음이 끌려서. 셋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넷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룹을 만든다고 학자들은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각각 다른 목적으로 모인 그룹은 어떻게 완성되어 갈까요? 자, 오늘은 그룹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턱맨스 5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턱맨의 5단계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어로는 중단된 균형 이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The Punctuated Equilibrium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턱맨의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턱맨스 5 스테이지 모델에 의하면 첫 번째가 forming stage, 즉 forming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불확실성 또는 혼란의 단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이 처음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멤버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게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색함도 있지만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요. 그룹의 목표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때 리더는 그룹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그룹의 룰을 만들고 멤버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밍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스토밍 단계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에게 도전하거나 또는 멤버들 간에 극도의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단계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멤버들 간의 경쟁이 있기도 하고요. 일과 관련된 행동이나 책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때 리더는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는 오픈해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만약 멤버들이 갈등 때문에 그룹에서 나가기 시작해도 억지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음 노밍 단계에서 그룹의 기능이나 활동에 도리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그룹의 목표는 바꾸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더십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고 이 그룹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누구인지 계층이나 서열이 분명해지지요. 이때 리더가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신뢰와 그룹의 정체성이에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멤버들은 다른 멤버가 자신에게 잘해주려고 한다고 믿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게 되고요. 불확실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그룹의 목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팀워크를 낳게 되죠. 하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그룹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리더는 멤버들이 다른 그룹과 구별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룹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2단계에서 그룹이 깨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았다면 이 그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노밍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노밍 단계는 협력과 협조의 단계입니다. 자, 멤버들 간의 친밀한 관계, 즉 응집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 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주고받기도 해요. 서로에게 끌리면서 우정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라는 그룹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열심히 참석하고 헌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 그룹의 리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팀워크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자, 또한 자연스럽게 그 그룹만이 가지는 행동 규범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는 멤버가 팀원에게 한번 지적당하면 모든 멤버들이
지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점차적으로 제 시간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리더는 그 그룹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목적을 멤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턱맨에 의하면 퍼포밍 스테이지, 즉 퍼포밍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예요. 멤버들의 공동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단계지요. 자, 각 멤버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에너지, 노력, 헌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요. 자, 이 단계에서 어떤 그룹은 안정적으로 그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그룹은 계속 배우고 개발시켜서 그 그룹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그룹은 결국에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개발시키는 그룹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단계에서 리더는 그룹이 함께 목표에 도달한 것에 대해 기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목표를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나 팀이었다고 한다면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adjourning or disbanding 스테이지가 있어요. 턱맨은 이 단계가 중단과 해체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룹의 모든 활동이 종료가 되는 단계예요. 모든 그룹이 이 단계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특정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던 위원회나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 대책본부 등과 유사한 그룹들은 해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경우 조직 내의 문제 해결 업무나 제품 개발을 위해 이렇게 임시 그룹을 만들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는 정해진 임무나 활동이 끝나고 얼마나 잘 마무리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성취감을 느끼거나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실감이나 실망감이나 분노감 등 좋지 않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축소되거나 감원, 합병, 파산 등으로 점점 더 많은 그룹들이 중단과 해체의 단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때 리더는 멤버들의 불안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들을 함께 나누며 수고했던 멤버들에게 감사하는 작은 성의를 표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맨의 모델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그룹이 이러한 단계를 똑같이 거쳐가지는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그룹은 만나자마자 곧 좋은 성과를 내는 그룹도 있고요. 또 어떤 그룹은 퍼포밍 단계가 아닌 갈등과 대립의 제2단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단계, 스토밍 스테이지죠. 또는 기능 수행의 단계, 퍼포밍 스테이지에서 동시에 좋은 성과를 내는 그룹도 있고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 들어오고 기존 멤버들이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4단계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고 깨지는 그룹도 그리고 팀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가다가 앞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협조하고 협력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해체의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각 그룹이 가지는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멤버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각 단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The Punctuated Equilibrium 모델은 한국어로는 단속 평형 이론 또는 중단된 균형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자, The Punctuated Equilibrium 모델에 의하면 그룹은 중단과 균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룹이 계속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이론은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서 일을 끝내는 그룹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나 그룹에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이론은 첫 번째 모임에서 그 그룹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로 진행이 없다가 마감일 바로 전에 가속도를 내서 일을 끝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forming, norming,
그리고 low performing이 있다가 갑자기 storming 스테이지가 있고 high performing을 지나서 adjourning 스테이지까지 간다는 거죠. 이 모델은 일정하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팀이나 그룹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또한 리더는 팀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멤버들이 일을 미루지 않고 그리고 또 마감일 전에 급하게 작업을 완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턱맨의 모델이나 중단된 평형 모델처럼 모든 그룹이 일정한 패턴을 따라 완성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상황과 멤버십 특성에 의해 그룹마다 기능을 수행하거나 성과를 올리는 단계가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모든 그룹이 점차적으로 성과를 올리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그룹이 언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턱맨의 5단계 모델과 카첸파크와 스미스의 팀의 지혜를 함께 컴바인해서 만든 팀 퍼포먼스 커브를 그 이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테바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룹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룹이 그랬던 거구나. 라든지 또는 이제부터는 우리 팀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싶어요. 모든 그룹이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소속된 그룹으로 인해 받고 계신 스트레스가 만약 있으시다면 약간이라도 줄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흥미가 있으시거나 이 글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subscribe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